통합사회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이 통합사회 선생님 박병준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4단원 인권보장과 헌법, 그 중에서 세 번째 중단원 해당하는 인권 문제의 양상과 해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교과서를 보시면 일단 인권 문제는 국내적 차원의 인권 문제, 그리고 해외 차원의 인권 문제, 국제적 차원이죠. 국제적 차원의 인권 문제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요. 그 중에서 국내적 차원의 인권 문제로는 사회적 소수자의 얘기, 그리고 청소년 노동자 이야기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사회적 소수자나 뭐 청소년 근로자 이런 얘기가 단순히 국내적 차원에서만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죠? 사회적 소수자가 우리 대한민국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청소년 노동자가 대한민국에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국제사회에서 아동노동과 관련된 문제들은 계속 일어나고 있고, 흑인과 관련된 인종 문제들이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국가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교과서에서는 편의상 그렇게 구분을 하고 있어서 제가 그렇게 분류 설명을 해드리는 거고요. 일단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이야기를 이번 시간에 할 거고, 다음 시간에 청소년 근로자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죠. 이야기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인권 문제 양상 해결 중에서 사회적 소수자와 청소년 근로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볼 얘기는 사회적 소수자의 특징, 그리고 사회적 소수자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태도, 가져야 할 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시작하기 전에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회적 소수자는 소속된 사람의 수가 적어서 사회적 소수자이다?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실 건가요? 그렇죠. 네. 사회적 소수자는 소속된 사람의 수가 적기 때문에 사회적 소수자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재벌 같은 사람들의 수가 많나요? 적나요? 적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사회적 소수자라고 표현을 하면 뭔가 뉘앙스가 좀 이상하죠? 웃기죠? 어떻게 이재용 회장님이 사회적 소수자야? 그죠? 그렇잖아요. 우리는 사람의 수가 소수에 속한다라고 해서 그 사람들을 사회적 소수자라고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교과서 115페이지에 보셔도 충분히 아실 수 있는 얘기인데요. 보면 여기서 잠깐 해가지고 교과서에 사회적 소수자는 소수인가 관련된 얘기가 이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교과서 116페이지에 해당하는 내용이라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얘기 드리는 내용은 사회적 소수자에는 크게 네 가지의 특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사회학자 두 명이 이야기를 했었던 분류법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신체적, 문화적으로 다른 집단과 구별되는 뚜렷한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밑에 사진만 보셔도 충분히 아실 것 같아요. 그죠? 우리는 피부색 가지고 이 사람의 인종을 알 수가 있고요. 그 중에서 피부가 새까만 사람들에게 니그로라는 표현을 쓰면서 비하하는 표현을 쓰고 있죠. 가운데 사진을 보시면 그죠? 휠체어를 타고 있는 장애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장애인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비장애인들에 비해서 뭔가 걸음걸이라던가 행동이라던가 어투, 눈빛, 기타 등등 그런 것들이 뚜렷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장애인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른쪽에는 그죠? 니네 누군지 아니? 이거 하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 같은 경우에도 그죠? 우리가 올바른 표현은 아닌데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말씀드리면 조선족이다. 그죠? 조선족이라고 하는 분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유도 억양에서 뚜렷한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권력으로부터 열세에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유리천장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유리천장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이제 여성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많이 나오는 논의 중 하나인데요. 어, 여성들이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으로 남성에 비해서 더 높은 어떤 형태의 권력이라던가 경제적 부 그런 것들을 가지지 못한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글래스 세일링 인덱스라고 되어 있는 오른쪽의 표를 보시면 매년마다 이런 여성과 남성 간의 어떤 차별에 관련된 그런 지수들을 측정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OECD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OECD 회원국 중에서 지금 대한민국이 29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글래스 세일링 인덱스가 높을수록 좋은 거고요. 숫자가 낮을수록 좋지 않은 겁니다. OECD 평균이 60인데 대한민국은 지금 한 30도 안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2020년도의 자료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불과 2년 전이죠. 세 번째로는 그 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사회적 차별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유튜브 영상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특수학교 설립을 위해 가지고 장애인의 학부모들이 이렇게 공청회에 나와서 우리 특수학교 짓게 해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영상을 나중에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장애인 학부모들에게 이 주민들이 온갖 폭언이라던가 비난과 관련된 언사들을 행하게 됩니다. 물론 다양한 이해관계가 좀 섞여 있는 그 논쟁이기도 해요. 사실은 이 이야기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장애인의 엄마라는 이유로 그런 비난 섞인 어조와 조롱을 들을 이유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다양한 차별적 발언들을 듣고 있었다라는 거죠. 장애인의 엄마, 아빠라는 이유로요. 그런 사회적 소수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특징으로는 본인이 해당 사회적 소수자 집단에 소속해 있다라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아래 보시면은 그죠? 무지개를 이렇게 펼쳐놓고 행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퀴어 퍼레이드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LGBT라고 하죠.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and 트랜스젠더 이렇게 해서 LGBT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자신의 성적 어떤 정체성 같은 것들을 이렇게 보장받기 위해서 퍼레이드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저 지금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똑같은 지금 이 무지개 이 뭐라 하죠? 편수막 그죠? 현수막을 들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저 옆에 있는 사람도 성적 소수자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같이 들고 있겠죠, 그죠? 그러면서 들고 있으면서 우리는 같은 LGBT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오른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른쪽 같은 경우에도 인종차별에 대항하기 위해서 시위를 하고 있는 흑인들의 모습인데 이 사람들도 시위를 하면서 우리는 같은 흑인 인종이고 인종차별에 맞서 싸운 사람이다 라고 하는 소속감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정체성들이 기본적으로 사회적 소수자들에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해서 이제 우리의 태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이 영상을 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공감과 연민의 차이를 잘 구별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해서 공감을 해야 할까요? 연민을 해야 할까요? 잠시 영상을 포즈 하시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평소에 무의식적 혹은 의식적으로 쓰는 차별적 발언이라던가 표현 같은 것들이 있다면 한번 이 QR코드를 읽히셔가지고
써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당장 떠오르는 거는 뭐 사실 우리가 별 생각 없이 잼민이 이러지만 사실 이 잼민이라는 표현도 아동들에게 그죠? 아동들에게 차별적 발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잼민이는 어쨌든 아이가 생각이라던가 행동 등이 어리다라는 이유로 무시하는 발언이잖아요. 네, 그런 것들. 또 뭐 정말 안 좋은 표현인데 틀딱 뭐 이런 것들도 정말 안 좋은 표현이죠. 우리도 언젠가는 노인이 될 거고 틀니가 필요할 시기가 올 텐데 그걸 가지고 나이가 조금 많고 우리랑 그 젊은 세대랑 이렇게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 사람한테 막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그죠? 정말 나쁜 표현이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느낄 소외감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책과 영상은 이 선량한 차별주의자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영상을 제가 지금 틀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보시면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조금 생각을 진지하게 해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상 내용을 요약하자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이제 여러분들이 적으셨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표현에 대해서 웃지 않고 반응을 하지 않으면 그 사회적 차별적 발언을 내뱉었던 사람들이 더 이상 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방금 전에 얘기했던 뭐 잼민이 이런 어떤 드립을 쳤을 때 웃게 되는 사람들이 생기면 그것은 정말 가벼운 일로 생각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군가가 잼민이 이렇게 했을 때 웃지 않고 그것 정말 잘못된 표현이다 라고 지적을 하게 되는 어떤 사회가 온다면 우리들은 그런 표현들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차별적 발언,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좋지 않은 태도 같은 것들은 우리 모두가 함께, 저도 포함입니다. 저도 언젠가 어디에선가 이런 비하, 기타 등등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 부분들을 반성하면서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운동에 같이 참여를 해 주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시청을 하도록 하겠고요. 교과서로는 116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